3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8편 ERP와 숫자 경영의 완성, 제2화 미국 러스트벨트의 시작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아시나요? 제목이 여기 써있죠?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입니다. 1990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귀여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돼 갖고 공중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뜬 스타가 누구냐? 바로 줄리아 로버츠라는 신인 배우가 스타덤에 올라간 그런 영화입니다. 프리티 우먼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미국판 신데렐라입니다. 사업차 LA에 들른 뉴욕의 금융맨 에드워드가 호울거린 비비안을 우연히 만나 진실한 사장에 빠진다라는 간단한 줄거리예요.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지만 동시에요. 잔혹한 월가의 전횡을 잘 표현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드워드라는 사람, 직업이 금융맨이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 사냥꾼입니다. 기업을 사냥하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전문적 투자자이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수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단기적인 편법을 써서 기업 가치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자산을 매각해서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튀하는 그런 전문가죠. 그래서 목표물을 사냥하듯이 주도 면밀하게 공략한다는 의미에서 사냥꾼,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른다. 이럽니다. 여기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있네요. 바로 이 친구가 기업 사냥꾼이죠. 기업 사냥의 방법을 학문적으로 보면 하나는 적대적 인수, 호스타일 테이크오버, 또 하나는 레버리지 바이아웃, 우리가 흔히 LBO라고 부릅니다. 적대적 인수는 어떻게 하느냐? 경영진의 동의 없이, 즉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은 노한 겁니다. 그런데도 몰래 또는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위임장 경쟁 등 이런 걸 해서 지분을 인수하는 겁니다. 목표가 지분을 뺏는 거예요. 레버리지 바이아웃은 차입금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입금이 어떻게 만든 차입금이냐? 자기가 아직 인수도 안 한 기업이에요.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갖고 그 차입금을 가지고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 인수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구조조정을 하고요. 자산을 매각하고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 잘라버리고 이제 인건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자산 공장 같은 거 처분하고요. 그래서 투자자 수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투자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스트리트가 득세라는 때가 언제냐? 1980년대 이후입니다. 이때는 월가의 논리가 미국을 지배했습니다. 미국 기업을 지배했습니다. 무슨 논리냐?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에는 주주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주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가를 상승시키고 배당을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만약 그런 짓을 안 하는 경영진이 있다면 주식시장이 징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 금융자본주의라고 칭합니다. 이 금융자본주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효율적으로 경영한다. 그러면 바로 내가 가갖고 혼내주겠다. 이런 겁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경영자 자본주의에서 일어난 관료주의, 비효율이 정리되고요. 또 저성과 기업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주식 평가가 저평가된 거죠. 기업은 괜찮은데 주가가 안 올라. 그러면 바로 인수 매각해갖고 자원이 재분배된다. 그래서 단기 주가 상승을 하게 되고 주주 수익이 확대된다.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개미들도 좋죠. 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 빨리 팔고 나가야죠. 그 대신. 문제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적대적 M&A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한 두 가지 기업 사냥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업은 기업 사냥이 끝난다면 부채를 떠안게 되고요. 이렇게 과대한 부채를 떠안으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연구개발 설비 투자는 할 생각도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독일 기업에 대비해서 장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융권의 지배력을 점점 늘려갑니다. 금융자본주의가요. 어떻게 늘려가냐? 금융이 실물 경제보다 훨씬 높은 이익률을 냅니다. 그러니까 금융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돈을 더 잘 버는 거예요. 실물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실물과 금융이 괴리가 되고 이러면서 위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위기가요.
2008년에 생긴 리만 사태입니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 4위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쫙 미쳐진 겁니다. 유럽이 이제 제일 먼저 당하죠. 그래서 1970년부터 90년대 미국 경영은 수령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일본 이슈입니다. 일본 제품이 들어와갖고 막 휩쓸고 가죠. 그러면서 일본 경영을 보니까 엄청나죠. 월가는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IT 혁신이 일어나면서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조업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타난 게 뭐냐? 러스트벨트,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게 썬벨트입니다. 러스트벨트란 말은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전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왜? 트럼프의 텃밭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미국 제조업의 심장부는 어디였느냐? 약 100년간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MI가 어디 미시간, 피츠버그, PA, 펜실바니아, 그다음에 클리브랜드, OH, 오하이오, 버팔로, 뉴욕 이렇게 됩니다. 철광, 탄광이 가깝고요. 운송 비용이 낮아서 제조업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운송 비용이 낮은 건 거기 5대호가 있어서 배로 다 운송을 할 수 있었어요. 1970년대 이후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제조업 심장부는 몰락합니다. 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 몰락하면서 러스트벨트화됩니다. 러스트벨트라는 명칭은 누가 언제 사용했느냐? 언론에서 사용했는데요. 70년대 먼저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러스팅 벨트가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녹슬어가는 지역. 그러다가 1980년대 진짜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국 언론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서 러스트 벨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서 널리 사용됐습니다. 러스트 벨트는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이 러스트 벨트죠. 왜 생겼느냐? 왜 생겼느냐면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요. 이런 산업, 철강 자동차에서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노동자들을 쓸 필요가 없죠. 두 번째는요. 해외 경제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본, 독일, 한국의 제조업이 부상해서.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동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러스트벨트 현상을 재해석하면요.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세계화, 기술 변화, 도시 붕괴 이런 것 때문에 생기지만 공장 하나가 이렇게 쇠퇴해가는 현상이 아니고요. 미국 산업 자본주의 구조가 변화하는 장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러스트벨트 덕분에 트럼프는 대통령을 2번이나 하죠. 그래서 2016년에도 이게 뻘건 게 트럼프 지지표입니다. 뻘건 거 해봤자 이게 이제 3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러스트벨트 쪽 보면요. 전부 2자리죠. 숫자. 여기서 다 트럼프가 우위를 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펜실바니아에서 철강 노동자들이랑 함께 유세하는 거 현장인데요. 근데 이 러스트벨트를 밀어낸 게 누구냐? 썬벨트입니다. 썬벨트는 뭐냐면요. 문자 그대로 선, 태양이 내리쬐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국 남부와 서부의 따뜻한 기후 지역을 썬벨트라 그러고 그 해당되는 도시는 이런 겁니다. LA, 샌디에고, 피닉스, 달라스, 휴스턴, 애틀랜타, 마이애미 이런 데가 80년 이후에 산업이 급성장하고 당연히 인구도 급성장하죠. 그리고 어떤 산업이냐? 아까 말한 그 전통 산업이 아니고요. 에너지, 항공우주, 전자, 반도, 국방, 엔터테인먼트가 이 지역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갖고요. 이쪽에 있는 플로리다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중 이제 제일 큰 데는 물론 텍사스죠. 텍사스에 많은 기업이 갑니다. 썬벨트의 특징이 뭐냐? 따뜻한 기후. 당연하죠. 친기업 정책. 이거는요. 당연히 주지사들의 목표가 뭡니까? 기업 유치죠. 그러다 보니까 친기업 정책, 세금도 낮게 되고 토지 싸게 주고 인건비는 저희 그쪽은 좀 쌌어요. 그리고 국방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썬벨트 형성의 역사를 보면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제조업이 러스트벨트의 썬벨트로 이전하고요. 이런 산업들이 금융, IT, 의료, 부동산 산업이 성장합니다. 2000년 이후에는요. 이제 이거보다 더한 기술 서비스 중심으로 갑니다. 실리콘밸리가 중심이 돼갖고 남서부의 신성장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제조업 일자리 변화를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극명합니다. 러스트벨트는요. 1970년에 890만 일자리가 있다가 50년 지난 다음에는 330만으로 줄어들어서 63% 마이너스 됩니다.
썬벨트는 반대입니다. 420만에서 520만 늘어납니다. 이렇게 썬벨트가 득세합니다. 썬벨트는요, 해외 기업도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외 기업이 투자하는데 60% 이상이 이쪽으로 갑니다. 토요타, 테슬라,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이쪽 동네에 보금자리를 틉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어디로 가요? 썬벨트 지역으로 가죠. 지금 애리조나로 가고 텍사스로 가고 조지아, 이번에 사건 난 조지아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제 수렁에 빠졌죠. 그래서 또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다음 화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3화 스트라테지 전략이 드디어 경영학에 등장하다.